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하이쌤입니다. 해커스 주간민법 기본이론과정 3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해커스 공인중개사 수강생을 위해서 해커스 기본이론과정 진도에 맞춰서 별도로 주간민법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네이버 밴드 공인중개사 민법 김하이쌤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무권대리를 추인한 경우 무권대리 추인은 소급이 없어요.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부터 틀렸고 소급에서 효력이 생긴다로 갓. 자, 2번은 최악의 선처리 기억하세요. 최고는 물어본 거라 악의도 할 수 있는데 선처리 처리는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번 무권대리 계약 상대방은 계약 당시 대리권을 안 경우 처리할 수 있다 틀렸죠. 선임만 처리할 수 있죠. 악이라 처리할 수 없다로 갓. 3번과 비교하세요. 3번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대리인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 상대방 알았죠. 상대방의 본인에 대한 최고권은 인정된다죠. 악의도 인정되죠. 악이라도 최고권 인정대로 간다로 갓. 4번 무권대리 상대방은 상당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력 확답을 최고. 자, 최고는 항상 거절로 끝납니다. 우리 시험 범위 모든 최고는 다 거절로 끝나요. 그래서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 거절을 받았죠. 거절한 것으로 가. 추이고는 항상 거절로 갑니다. 네, 5번입니다. 무권들의 일부 대한 추인은 상대방 동의 얻어야겠죠. 상대방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효력이 없다로 각. 즉 무권들이 일부만 추인하거나 내용을 변경을 가하여 추인하면 상대방 동의 얻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자, 6번 항상 지문 읽으면 제일 뒤를 보라서요. 6번 무권들인데 제일 끝에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물어봤습니다. 대항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물어본 거죠. 그럼 6번 무권대행의 추인 의사표시는 그럼 자 추인하고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는 상대방이 알았는가 몰랐는가 포인트예요. 상대방이 몰랐다면 대항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알았다면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다시 6번 무권대행의 추인 의사표시는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했는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않았죠. 내 상대방에게 했든 안 했든 중요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그 다음 중요하죠. 그 사실을 알았네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럼 대항할 수 있다로 가. 다시 이렇게 추인 의사표시하고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는가 몰랐는가가 포인트입니다. 포인트를 잘 짚으셔야 돼요. 7번은 자, 무권들이 상속 나오면 상속 누가 죽었네요? 그럼 뭐라고 이원해요? 거식이 없다 해서 다 없다로 끝납니다. 거식이 거절할 수 없다. 다 없다로 끝나요. 그럼 7번 무권들이 의리 갑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인도와 동시에 소유권 등기를 마쳤다. 자, 무권들인데 동그라미 이것처럼 의리갑을 단독 상속 나오죠? 그럼 제일 끝에 없다로 갑 맞았습니다. 앞에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어요. 2번도 의리갑을 단독 상속 나왔죠? 그럼 제일 끝에 없다로 갑 거식이 없다요. 다 없다로 끝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다시 무권들이 상속 나오면 무권들이니 거식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효 주장할 수 없고 그 무효유가인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고 무효유가인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거식이 없다로 다 끝납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이 대리에서 제한 능력자가 나오면 시험 날 거 딱 한 개입니다. 유권 대리가 나오면 취소할 수 없다요. 왜냐면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 있죠. 따라서 제한 능력자가 한 행위는 설령 법정 대리인 동의 없었더라도 그걸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제한 능력자가 무권들이 나오면 이자를 부호하기 위해서 135조 무권들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시험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럼 8번 대입해 볼까요? 자, 미성년자 의리
자, 대리권 없이 무권 대리에서 제한 명령 나오면 뭐가 나온다고요? 제일 끝에 무권 대리 책임 없다. 그러니까 제일 끝에 그냥 청구할 수 없다로 각. 중간에 볼 필요 없습니다. 다시 박스 기억하세요. 제한 능력자가 대리 나오면 유권 대리에서는 취소 없다, 무권 대리에서는 책임 없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긴 청구할 수 없다로 각, 없다로 끝나야 돼요. 8번 제대로 읽어볼까요? 미성년자 을이 대리권 없이 갑을 대리해서 병역이 갑소유 토지를 매도하였다. 본인 갑이 의료 대리에 추인을 거절하면 상대방 병은 을, 무권 대리인 을에 대해서 계약 이행이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135조 책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밑에 박스 꼭 기억하세요. 9번 유권 대리 주장인은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라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로 각. 자, 10번, 11, 12번은 이 권한을 놓은 표현 대리에서 기본 대리권은 뭐든지 다 된다 하면 돼요. 거의 확률 99%. 기본 대리권 뭐든지 다 된다. 그럼 10번은 제일 끝에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없다. 이 말이 무조건 들었어요. 기본 대리권은 무조건 된다로 각. 그래서 앞에 읽을 필요 없어요. 뭐 앞에 복인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 권한 뭔 말인지 몰라요. 그래도 기본 대리권은 무조건 다 있다 하시면 돼요. 11번도 법정 대리권, 기본 대리권 무조건 다 되기 때문에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다로 각. 12번 등기 신청 대리권은 공포상 권리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어요. 실제로 한 건 대물 변제 같은 사법상 행위네요. 그래도 기본 대리권과 실제로 한 행위가 동종 유사성 유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 대리권은 공포상 권리고 실제로 한 건 사법상 행위라도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다로 각. 13번 과실상계는 교통사고처럼 손해배상할 때 적용됩니다. 그럼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손해배상하는 게 아니라 무권대리를 이행합니다. 무권대리를 이행해요. 그럼 손해배상이 아니라 과실상계 적용하지 않습니다. 13번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비록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 안합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본인 책임 감경할 수 없다로 각. 모든 책임 다집니다. 14번 대리행위가 강행부 기반은 무효이면 표현대리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로 각.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무권대리를 이행하거든요. 이행하려면 행위는 유효해야 됩니다. 여기처럼 강행규정 위반 무효라면 이행할 수 없잖아요. 그럼 애초에 표현대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15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는 이건 추인 안되지만 알받기 전환은 가능한 거죠. 무효행위 전환 적용될 수 있다로 각. 16번 매도인이 통정허위의 매매계약 이게 108조 무효죠. 그럼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소급부였어요. 그럼 소급부 같은 말이 소급하여 처음부터 법률행위시 같은 말이에요. 그럼 법률행위가 계약이라 이게 계약적이라는 때 드렸습니다. 소급이 없다로 각. 그래서 소급하여 처음부터 법률행위시 같은 말입니다. 그럼 법률행위가 계약이라 여기는 계약적이라는 때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유효가 됩니다. 17번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은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 맞아요. 단 본인이 무효임을 알고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18번 제한 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이 말이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있다로 각. 제한 능력자가 자신의 행위를 취소하면 책임질 행동이 없어지기 때문에 전혀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는 취소는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18, 19 묶으세요. 19 같은 말이죠. 19 제한 능력자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 법정 대리인 동의 받아야 한다 틀렸죠? 받을 필요 없어요.
단독 취소할 수 있습니다. 20번은 141조 법조 문구대로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그 상대방 맞아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된다로 각. 12, 11번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이 제한 능력자는 선의 악이 똑같이 현존 이익만 반환합니다. 네,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들렸죠? 현존 이익만 반환합니다. 22번 법정 대리인 추이는 추이 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만 들렸죠. 소멸하기 전에도 가능하죠. 23번 법률의 취소권은 법률의 날부터 몇 년, 추인할 수 있는 날 몇 년 물어봤는데 자, 누른 크게 뜨면 법률행위 법자 써보세요. 법자 몇 글자인가? 1, 2, 3, 4, 5, 6, 7, 8, 9, 10에서 10년으로 각. 추인, 인 써봐, 인. 인은 1, 2, 3에서 3년으로 각. 눈만 크게 뜨면 절대로 안 틀립니다. 24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록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로 각. 그러니까 조건과 기한은 원칙 소급표 없습니다. 근데 조건은 예외적으로 소급표 있어요. 24, 25입니다. 근데 기한은 성질상 절대 소급표 없죠. 25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록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하면 예외적으로 소급표가 있습니다. 그 요록은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이게 틀렸죠.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란 성취한 때부터 장래를 향한다. 이게 시제가 미래를 나타내거든요. 이게 틀렸습니다. 이때는 소급표에 있다 또는 24번처럼 그 의사 요한다고 해야 됩니다. 26. 정지 조건은 효력 발생 조건이라 정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한 대로 각. 27번 비교하세요. 해제 조건이 효력 소멸 조건이라 해제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잃는다로 각. 28번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 예를 들어 첩계약을 조건을 했다. 이게 불법 조건이죠. 그럼 조건만 무효 틀렸고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로 각. 전체가 무효입니다. 29번 마찬가지죠. 28, 29 묶으세요. 29.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예를 들어 단독행위는 원칙 조건 붙일 수 없거든요. 이 붙였어요. 그럼 다른 정화 없으면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 맞습니다. 여기도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 틀려요.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 다음 30번, 31번이 조건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죠. 30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자 이미 성취 나오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란 말입니다. 이미 성취 기성조건 플러스 해제조건 마이너스 곱한 마이너스라 무효 맞았습니다. 31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 나오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란 말입니다. 이미 성취를 없는 그래서 불능조건 마이너스예요. 그럼 정지조건 플러스 곱한 마이너스라 무효 맞았습니다. 32번 채무 면제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원칙, 조건, 기한 붙일 수 없지만 상대방이 동의하면 예외적 붙일 수 있습니다. 33번 종계는 효력 소멸이죠. 종계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잃는다, 소멸한다로 각. 이제 34번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맞죠?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35번이 기한에서 시험이 가장 많이 나왔죠. 이건 내용이 빨라요. 자, 내가 아는 형이 기한형, 형성권적이에요. 기한형, 성적이 좋다. 형성권적으로 각. 그리고 말장난, 이 기한이죠, 기한. 기한인데 이 조건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기한 나오면 정지조건 틀렸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칠 특약으로 각.
네, 이 시간에는 민법 종칙 마지막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해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넣은 것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일주일간 하루에 한 번씩 꼭 이 강의 들으면서 하루에 한 번씩 꼭 보세요. 일주일간 7차례 보는 겁니다. 그러면 3월 달에 달라진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회과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